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나이파 클라우드 산업팀의 강효정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유망 사스 개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목차는 크게 유망 사스 개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근본 공모 시 모집하는 각 트랙별 세부 사항들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나이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신 사업 공고문과 사업 안내문 페이지를 기재해 놓았고요. 이 부분 상세 내용 함께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4페이지 먼저 사업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는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특히 사스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산업과 국민 생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스가 가진 장점으로 세계적으로는 사스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는 여전히 구축형 중심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스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사스 기업의 성장 전주기에 맞춘 종합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사스 창업 단계의 기업,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사스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AI 적용을 통한 지능화가 필요한 기업 등 사스 전문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총 예산을 살펴보시면 총 예산은 232억 원이고요. 총 50개 과제를 지원을 하고 과제당 최대 정부 지원금은 4억 6,4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 분야별로는 사스 스타트업 10개 과제, 사스 전환 16개 과제, 사스 고도화 및 지능화 트랙 14개 과제, K-클라우드 사스 10개 과제를 지원을 하고요. 선정되시게 되면은 사업기관은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추진 체계입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아이아스 기업들은 사스 기업의 개발과 사업화 전반을 돕는 성장 지원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제안사인 사스 기업은 희망 아이아스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셔서 사스 개발과 사업화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나이파가 구성한 아이아스 풀 내에서 사스 기업이 이를 선택하고 활용하시게 되고요. 아이아스 기업이 사스 기업에게 제공하는 사항 외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이제 유상 제공 사항 등은 사스 기업이 저희 나이파가 지원하는 사업비 내에서 아이아스 기업에게 지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21일까지 사스 기업이 활용할 아이아스 기업 풀을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하고요. 사스 기업 공모 마감 전인 3월 5주차에 신청한 아이아스 기업과 지원 내용을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사스 기업의 공모 마감일인 4월 14일까지 사스 기업은 아이아스 풀에서 희망하는 아이아스 기업을 선택하셔가지고 과제 수행 계획을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이제 저희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면 해당 풀 구성은 이제 모든 트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스 고도화, 지능화 트랙은 기존 활용 중인 아이아스를 연속성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풀 제공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16일에 K-클라우드 통합 공고를 통해서 우선 공고되었던 K-클라우드 사스 분야의 경우에는 아이아스 풀 모집이 이미 3월 8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적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서 3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차에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아스 풀 모집 결과 및 지원 내용을 우선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진 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스 기업 공모 마감은 4월 14일 오후 4시까지고요. 아이아스 풀 모집 마감은 3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원과제 선정은 5월 중에 선정평가를 할 예정이고 협약 체결과 함께 과제 수행은 6월부터 12월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클라우드 사스 트랙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 통합 공고 시에 별도로 이제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문 사업 안내문을 참고해서 지원하셔야 됨을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유망사스 이제 통합 안내문에도 바로가기 링크로 좀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3월 30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페이지 선정 절차입니다. 아야스 기업 풀 모집 절차는 이제 그 그림의 위쪽에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스 기업 공모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4월 2주차의 공모 접수 마감 이후에 저희 나이파에서 신청 자격, 신청 서류의 적정 여부, 그리고 과제 중복 여부 등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먼저 우선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각 추진 분야별로 평가 항목에 따라서 과제 방향성에 부합하는 선정평가를 추진을 하게 되고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나누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발표 자료 없이 저희가 이제 제출해 주신 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제안 발표 내용을 좀 고려하셔서 수행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잘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후 선정평가에서 우선 지원 과제로 선정되는 이제 그 과제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제 내용,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중복성 등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타 과제와의 이제 중복성 등이 확인될 시에는 탈락 또는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 의견 등 조금 수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차순위 과제를 지원 과제로 확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선 선정평가 결과와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수행 계획서로 최종 협약을 해서 사업 수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은 이제 공모 접수 마감과 관련한 유의사항이고요. 아이아스 풀 모집은 3월 21일 오후 4시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사스 기업 모집은 4월 14일 금요일 4시까지 스마트 시스템을 모집을 합니다. 마감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절대로 불가하시고요. 반드시 마감 하루 이틀 전에 좀 안정적으로 신청 완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좀 공통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공모 주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제 모든 추진 분야에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안 요청 사항입니다. 먼저 사스 개발 부분에 있어서 각 추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셔서 과제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안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사에서 개발하신 서비스가 사스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내서에 나와 있는 6가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특성을 만족하도록 개발을 하셔서 제3자 인증 기관으로부터 사스임에 대한 확인을 성과 지표로 반드시 편성하셔야 하고요. 과제 종료 시까지 검증을 완료하셔서 그 결과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사업화 부분입니다. 개발 사스의 과제 기간 내에 예정 수요처나 과금 정책에 따른 목표 매출액 달성 방안과 같은 사업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정 수요처, 사용자 목표 매출액, 마케팅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화 매출 발생의 경우에는 저희 과제에 필수로 설정하셔야 하는 성과 지표이고요. 과제 수행 기간인 금년도 말까지 발생된 매출만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화 목표는 선정평가나 종료평가 시 달성 여부가 매우 이제 중요한 심사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도전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꼭 달성 가능한 적절한 범위로 산출하여 주시고 금액 단위에 따른 오기재가 없는지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개발하시고자 하는 사스의 각 특성을 고려해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나이파가 지원하는 이제 공통 지원 사항인데요. 크게 개발과 사업화 비용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스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나 아야스 활용료, 시험 인증비와 더불어서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나 수집 센서, API 구매 비용도 사업비에 편성하셔서 기업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보다 지원 범위를 좀 더 늘렸고요. 사스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판로 확대 비용, 언론 홍보나 전시회 참가 비용, 수요처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비용도 사업비에 편성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망사스의 트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어느 트랙으로 내가 지원하면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전체 트랙에 대한 부분은 이제 2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좀 앞단에는 정리를 했고 뒷부분에 하나하나 트랙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 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은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세부 요건별로 이제 6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트랙이고요. 두 번째로 사스 전환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기업이 사스 전환을 통해서 사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트랙입니다. 세 번째로 사스 고도화는 기존 사스의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기능 등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초거대 AI 활용 트랙은 국내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AI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K-클라우드 트랙 중에 지능형 사스는 NPU-팜 구축 계획을 보유한 아야스를 활용하셔가지고 기존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교육용 사스는 대학생, 일반인 대상, 교육용 사스 개발을 지원을 하는 트랙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각 트랙별로 상세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각 추진하는 저희가 그 트랙별로 평가 기준과 배점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당하는 주요 평가 기준을 참고하셔가지고 제안 요청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페이지 먼저 사스 스타트업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태생부터 사스로 출발한 초기 스타트업이 이제 시작에 안착해서 유망 사스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트랙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개발 환경, 사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 교육이나 전문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국내 중소 사스 기업이고요. 이 경우 창업한 지 이제 만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월 이후에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활용은 3월 5주차까지 저희 나이파가 별도로 공지하는 아야스 풀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사스 기업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셔가지고 제안 수행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중에 이제 배점이 높은 항목을 중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 트랙은 이제 서비스가 시장에 파급력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갖췄는지 그리고 이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였는지 등을 시장성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개발된 서비스의 투자 유치 등의 가능성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스 개발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사전 준비나 이해도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4페이지 사스 전환입니다. 기존 사스 기업이 혁신적인 사스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패키지 SI 등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트랙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구조 및 유통 모델 재설계를 위한 컨설팅, 과도기에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전환 개발 비용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기업 중에서 사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 중소 사스 기업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앞선 스타트업 트랙과 동일하게 인프라 활용은 나이파가 제시하는 별도 아이아스 풀을 참고하셔서 희망하는 아이아스 기업을 선택하셔가지고 수행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품질, 매출 규모, 고객 수, 시장 점유율 등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과 전환하신 이후에 서비스 우수성 및 경쟁력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환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 과금 체계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그리고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스 전환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가 높은지, 사스 전환에 따른 기술 스택,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개발 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등을 클라우드 기술 적용 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15페이지 사스 고도화 지능화 트랙 내에 이제 사스 고도화 부문입니다. 유망 사스가 이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트랙이고요. 기술력과 시장성이 뛰어난 사스 기업을 대상으로 사스의 신규 기능 등 서비스 개선 비용과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판로 확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사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존 사스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 중소 사스 기업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다른 트랙과 달리 이제 본 트랙에서는 개발한 사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별도의 아이아스 풀 구성을 하지 않고 기존에 활용하시던 인프라를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죄송합니다. 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기존 사스의 품질, 매출 규모, 고객 수, 시장 점유율 등 이제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존 사스의 이제 경쟁력과 고도화하신 이후의 서비스 우수성이나 경쟁력 부분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고도화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화 전략의 이제 구체성과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그리고 신규 수요처 발굴, 투자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고도화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가 높은지, 그리고 고도화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등을 클라우드 기술 적용 항목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16페이지에 사스 고도화 지능화 트랙 중에서 초거대 AI 활용한 사스 지능화 트랙입니다. 네,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AI 사스 개발을 지원을 하는 트랙이고요. 장문 코딩이나 디자인, 이미지 생성, 음성 생성 및 복제 등 이제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스의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신규 개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안사가 이미 개발 운영 중인 사스에 초거대 AI를 접목해서 기능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프라 활용은 별도의 풀 구성 없이 자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초거대 AI 모델 활용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의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초거대 AI를 적용한 개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초거대 AI 모델 API 연계 활용 전략을 제시하거나 특화 모델 개발을 위한 파인튜닝 학습 도구를 이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초거대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방안, 그리고 서비스 경쟁력, 과금 정책 등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화 측면에서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AI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 과금 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로의 사업화 성장 가능성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등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K-클라우드 트랙인데요. 본 트랙은 유망 사스 사업 공모 안내서에는
주요 사항만 간단히 나와 있고 실제 상세 공모는 K클라우드 통합 공고 내의 세부 안내서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지금 보시는 유망사스의 공고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링크로 추가를 해 놓았고요. 특히 K클라우드 트랙은 4월 14일에 마감되는 타 트랙과 달리 3월 30일에 먼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마감 일정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클라우드 트랙은 AI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사스 또는 교육용 사스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지능형 사스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해 기존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스를 총 6개 과제로 모집을 하고요. 대학생, 일반인 등 대상으로 교육용 사스는 4개 과제로 모집을 합니다. 인프라 활용에 있어서는 국산 AI 반도체 도입 계획을 보유한 아이아스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저희 나이파에서 풀을 모집을 지금 현재 했고요. 사스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아스 기업을 3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정도에 선택하셔가지고 수행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점 항목이 높은 평가 항목을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AI 적용과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사스 개발 요건을 충족한 클라우드 개발 계획 수립의 적정성 항목과 개발 서비스의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 사업화 경쟁력이 가장 주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용 사스 분야는 AI 적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AI 적용한 AI 사스 개발의 가점이 1점이고요. EBS를 수요처로 하는 수요 확인서 또는 의향서 제출 시에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본 트랙에서는 일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지만 EBS를 수요처로 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초중고 서비스의 제한이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은 제가 앞서서 좀 강조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발표 자료는 추후에도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다시 게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안내서에도 동일한 표로 페이지에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접수 마감 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사스 기업 트랙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아스 풀 선정 방법도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아스 기업은 유망 사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 플랫폼 마련,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유망 사스의 성장 조력자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나이파에서 구성한 아이아스 풀 내에서 사스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신청 대상은 유망 사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역량을 보유한 아이아스 기업이어야 하고 필요시에 공동 수행할 MSP 기업과의 함께 컨소시엄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본 모집에서 이제 선정되는 아이아스 풀 대상 기업은 사스 스타트업 10개, 전환 트랙 총 16개, 총 16개로 총 26개의 과제를 지원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의 아이아스 풀 모집 안내서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 요청드리는 각 수행 요건별로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은 이 정도로 제가 사업 설명은 마무리하겠고요. 각각의 사업 안내서와 수행계획서 양식상에 저희가 작성에 도움되실 수 있도록 이제 별도의 가이드를 또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 및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유망 사스 개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무리하겠고요. 나이파 클라우드 수험팀의 차아람 책임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세부적인 내용들 쭉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소기업 서비스 보급 확산 사업은 전국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필수 요소가 되었죠. 대중견 기업에 비해서 자금이나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125.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사업 운영비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도입 지원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체계는 저희는 이제 과기정통부의 전담 하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운영기관과 공급기업, 수요기업 이 세 개의 수요처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 세 개의 공모가 이번에 진행이 되었고 각각의 공모기간이 조금 달라서 따로 표시를 했고요. 이 내용은 발표 자료가 저희가 어차피 다시 공유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모 기간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시 이제 공고문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 절차는 공고 및 선정, 도입 지원, 실태 점검 및 성과 조사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고 및 선정에 대해서는 운영기관, 공급 서비스, 수요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고요. 도입 지원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 그리고 서비스 계약과 이용, 비용 청구, 그리고 지급에 이르는 단계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 12월 지원이고요. 실태 점검 및 성과 조사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 이용 실태를 상시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중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유지율 조사라는 거를 8월과 1월에 각각 진행을 합니다. 1년에 2번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유지율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고요. 성과 조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성과가 잘 나와야 앞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성과 조사 같은 항목들에서는 항상 수요기업분들과 공급기업분들이 잘 회신해 주시면 저희 사업 기획과 향후 지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점검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사항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이런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하고요.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입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통 서비스, 업종별 특화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풀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을 하는 사항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서비스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항들은 이제 컨설팅으로 해서 도입하시는데 많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중소기업 이제 대상으로 도입 지원을 하는 부문은 이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조, 정보통신, 도소매, 물류 여러 가지 기업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급과 수요를 매칭 지원해서 양쪽 그 수요처들을 이제 모두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컨설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입 컨설팅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심화 컨설팅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데이터 기반 컨설팅은 전체 수요 기업 대상으로 일반 그리고 집중 기업, 선정 기업들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20년부터 2022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 보니 그때 지원받은 수요 기업의 기업 규모, 이용 목적이나 도입 지원한 이력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시를 잠깐 뒀는데요. 새로운 회계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50명 이하의 연간 정보화 예산이 2천만 원 미만인 제조기업이라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유사한 업무 환경의 기업이 활용한 회계 서비스 등이 있다면 이제 최적화된 사스를 추천해서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 컨설팅의 목적인 거고요. 네, 심화 컨설팅에 대해서는 심화 컨설팅은
집중 지원 기업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10개사 이내이고요. 사실 심화 컨설팅 집중 지원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저희가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조금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 좀 제한적인 숫자 규모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앞으로 내가 클라우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 등을 이제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사업 종료 시까지도 계속 전담적으로 우리 기업을 위한 이제 Q&A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특이 사항입니다. 사례는 이제 뒤에도 사실 예시가 나오는 사항인데, 도소매 중심의 사업을 하던 A사가 이제 제조업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확장성 있는 업무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나 현황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이관, 서비스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지원했습니다. 각각의 기간이 좀 다릅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은 15일 이내에 이제 지원을 하고요. 심화 컨설팅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심화적인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도 Q&A는 계속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은 컨설팅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환 이용 비용 지원 사항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전환 지원, 이용 비용 지원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수요 기업의 초기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이관 비용,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구축 지원 사항을 이제 전환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문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는 이제 전환하실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이용 비용 지원 사항은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 목표상 총 700개사의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라서요. 클라우드 특성상 저희가 이용한 만큼만 지원을 하고 전체 이용 요금의 80% 정도 규모를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현금 자부담을 20%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아까 일반 지원과 집중 지원이 이제 금액대가 다르고요. 이제 일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당 정부 지원금이 최대 1,550만 원, 그리고 집중 지원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고대 AI 모델 활용하는 기업에 약간 이제 일반 지원 중에 일부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긴 아까 앞전에 컨설팅 부분에서 컨설팅을 제외하는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양식 등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비교표를 한 장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일반 지원과 집중 지원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설명드린 부분들은 생략하고 선정 방법이 일반 지원은 서면 평가로 진행을 하는데 집중 지원은 이제 대면 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대면 평가는 뭐 오셔서 하실지 어떨지는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 온라인으로 비대면 평가로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이제 그 세부 뭐 설명이나 이런 거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사항들이 있고 저희가 지원 기업 수 부분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수혜 기업들도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태까지는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전에 지원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셔도 올해는 총 최대 70개사까지만 지원합니다. 700개사 중에서 70개사니까 10%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공급기업, 운영기관, 그리고 수요기업 이 세 가지로 저희가 공고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했습니다. 공급기업들은 이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기업들을 신청 자격으로 모집을 합니다. 선정 기준은 판매 기업이 제외한 국내 클라우드 보유 기업에 해당하고요. 재무 건전성이나 산업 영향도 클라우드 특성들을 만족하는지
보안성을 잘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 기간이 다 그 모집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간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신청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고 저희 나이파 이메일 주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공급 기업의 경우 데모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데모 프로그램을 지원하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 방법 영상이나 매뉴얼 등으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운영기간 선정 후에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이나 운영 기준 등을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실태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나 이런 제재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기존 서비스를 등록하신 기업분들은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세급 완납 증명서 요 4가지 사항은 기존처럼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 중에 클라우드 서비스 판단 자료나 초거대 AI 판단 자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다시 업데이트해서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산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떡하나요? 하실 때는 가결산 수치로 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요기업입니다. 수요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규모나 독립성 기준 같은 것들이 업종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들만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정 기준은 지원 필요성, 그리고 도입 활용 의지 및 접근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 이제 하단에 연두 색깔 표를 보시면 평가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적었는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은 현재 5월 4일 24시까지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재공고를 합니다. 4월 중에 재공고를 해서 운영기관이 선정이 되시면 그 선정되는 운영기관에다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안내를 여러 가지로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4월 중간, 한 4월 중순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4월 중에 재공고하면은 그때 시점에는 이제 접수 기간이 조금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홈페이지 등록 접수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별도로 다시 공지할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가점은 청년 기업 대상으로 가점이 있고요. 1점 지원을 하는 거고 만 39세 이하인 창업 기업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이 사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서류도 쓰는 게 많기도 하고 그 공통 평가 항목 이런 것들 이제 지원 필요성이나 이런 내용들 상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부분은 집중 지원 기업의 경우는 추가 평가 항목이 있어서 저 2가지거든요. 예산 활용성 및 선도 사례 발굴 가능성 그리고 사업 지원을 통해 전 산업의 이용 촉진 홍보할 수 있는 효과. 왜냐하면 저희는 선도 사례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우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사례 첫 번째는 저희 작년에 지원받았던 바람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비건 색조 화장품 브랜드 디어달리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기존에는 사업 모델을 바꾼 그 앞에 설명 잠깐 드렸던 사례이기도 했는데요. 제조 업무 시스템과 이제 체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업무 처리 비용과 뭐 업무 처리 그 단계적인 것들, 비용적인 것들이 비효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2가지 제조 서비스 그리고 ERP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버를 도입하지 않고도 지원했다. 그러니까 그 사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되셨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량들을 많이 감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저희
보람항공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외항 항공권 총판 대리 기업입니다. 이탈리아의 이탈로의 그 열차 트랙 티켓을 판매하기도 하고 있는 곳인데, 기존에는 이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시점에 지원을 받게 되셨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변동사항이 워낙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고객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도입을 희망하셔서 도입을 이제 아이아스와 회계사스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트래픽 과부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셨다고 하고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과 보안성을 획득했다라고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타 사항들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발표는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추진 일정은 이제 현재 이제 4월까지 선정 군영 기관과 공급 기업 선정 절차가 있고 4월 중순에 수요 기업분들에 대한 재공고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쯤으로 저희가 수요 기업 선정이 최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입 지원 컨설팅과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은 5월부터 12월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공고문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공고 내용이랑 이런 것들 다 올릴 예정이라서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처는 이 아래 3개의 그 연락처로 다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클라우드 산업팀의 구현도 수석입니다. 저는 GSIP 사업에 대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지만 특히 올해는 되게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GSIP 사업은 글로벌 사스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입니다. 그 사업 이름에서 저희 사업이 뭘 하는 것인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진짜 글로벌 해외 진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하고자 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GSIP 사업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국내 사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GSIP 사업은 16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됐는데 16년도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이제 사스 지원 사업, 그때 이제 사스라는 용어 자체도 되게 어색했었고 사스 지원 사업의 거의 그 초기 모델 같은 모델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모양은 바뀌어 왔지만 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선도기업, 저희가 쓰는 용어에서는 선도기업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보통 명사로 바꿔보면 글로벌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의 등을 타고 국내 사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자는 것이 이 방법론이고요. 결국 그래서 AWS, MS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과 이번 또 공모를 통해서 뽑히게 될 국내 사스 기업을 매칭을 해서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글로벌 사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으로 16년부터 계속 진행된 주요한 선도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AWS, MS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선도 기업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선정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AWS, MS는 1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들어왔다가 뭐 했던 기업들 구글 클라우드, 세일즈포스 그리고 뭐 오라클, 국내 KT,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은 뭘 지원을 하느냐? 뭐 교육, 컨설팅, 인프라, 마케팅, 뭐 파스나 아이아스 등을 지원을 하고요.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뽑히게 되는 사스 기업은 글로벌 사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진행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이 어떤 거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사업으로 올해 내용으로 좀 추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지원 과제를 사스 기업을 뽑는 쪽은 한 달간 공고를 3월 6일 시작을 해서 한 달간 공고가 진행이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도 기업을 뽑는 작업은 동시에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2주 정도 공고를 하고 중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이 먼저 뽑히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스 기업이 뽑히고 나면 서로 간에 매칭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갈 거고요.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지원 과제 쪽을 많이 지원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신청 대상은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 포함이 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새롭게 좀 바뀐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중소기업만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 대상으로 한정을 하다가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지원해드리는 규모는 과제당 4.455억 원의 12개 과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행 내용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사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한다는 거고요. 이게 글로벌 사스를 개발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이라 함은 이제 국제화나 현지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맞출 수 있나, 그리고 진출하시고자 하는 그 국가나 도시에 얼마나 현지화가 돼 있나를 충족하는 글로벌형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다음 사스이기 때문에 사스의 이제 미국 NIST에서 정하고 있는 사스의 6가지 특정적인 요건들을 충족하는 사스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뽑히게 되면 요 기간 동안 수행을 하실 거고요.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고 지원 과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 스마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선도 기업은 이메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하시고자 하는 서류도 이제 지원 과제와 선도 기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원 과제 모집과 선도 기업 모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말씀드린 거대로 지원 과제의 경우 다음 달 4월 6일 오전 11시 시간이 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단위까지 시스템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11시 뭐 1초에 들어가셔도 시스템이 닫혀서 제출이 안 되세요. 그래서 미리 여유 갖고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 스마트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서류들은 뭐 저희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양식들을 맞춰서 붙임 서류를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아까 이제 줄이게 되면 국내 중소 및 중견 사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글로벌 사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신규로 개발 사업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셔도 신청 대상이 되고요. 우리는 온프레미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형으로 바꾸겠다라고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또 내수형으로 지금 현재 국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지화나 국제화 작업을 해서 글로벌로 바꾸겠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GSIP 사업은 어떤 산업 부분, 적용 산업 부분의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과 사스 두 가지의 용어를 충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예산은 4.45억 원 이내로 과제당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중소기업은 이건 뭐 공통적인 거라 중소기업은 80대 20, 뒷거는 자체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은 70대 30으로 매칭을 하셔서 구성이 되고 요 뒤에 있는 현금 부담분에서 1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현물로 매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출연 기금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하면은 대략 한 5.5억 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 게 맞고요. 중견기업은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서 6.3억 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될 겁니다. 수행 기간은 6개월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수행 기간이 끝나게 돼도 이 정부 과제들은 다 공통적입니다. 끝난 이후에도 성과 활용 기간이라고 해서 그 사업 수행 이후에 각 연도에 어떤 성과들이 발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뽑히게 되면 하셔야 될 일은 글로벌 사스 개발
그리고 글로벌 사스 사업화입니다. 글로벌 사스 개발에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요건, 사스 기술 요건과 국제로 충족하는 사스로 개발을 진행을 하셔야죠. 6개월 동안. 그래서 그게 개발이 잘 되었는지는 외부 시험 인증 또는 확인을 취득하시는 걸로 증명을 하십니다. 그다음 개발한 사스 글로벌 사스의 사업화의 수행 내용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진행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물은 결국 매출이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매출 발생이라고 하면 저희 수행 기간 11월 30일 내에 입금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계약을 했다 또는 사용자서를 발행을 했다, 인보이스를 보냈다까지가 아니고 입금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점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제가 가장 배점이 큰 두 가지만 뽑아왔거든요. 총 8가지의 배점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만 이 두 가지의 배점만 합해도 4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과 사스 두 가지의 용어가 각각 점수를 차지하는 거고요. 이제 사스로 개발이 잘 되었느냐 또는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사스로 잘 개발을 할 것 같으냐에 대한 그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사스를 개발한 이력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사스를 개발할 준비라던가 이런 준비도 이런 것들이 선정 평가에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적용 계획, 우리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적용할 거야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해서 요 점수가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이라는 워딩에 해당하는 건데 글로벌 진출 및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가 25점의 배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우리 올해 수행 기간 동안에 글로벌 진출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평가위원들에게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권고드리는 바는 수요 활약서의 증빙을 제출을 한다거나 그리고 당연히 진출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작성을 하시는 텐데요. 나라 단위보다 도시 단위까지 세분화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스의 가격 정책 계획이라던가 이런 올해 당장 매출을 내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필을 얼마나 잘 하시냐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4월 6일 날 마감을 하게 되면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선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사전 검토 일단 제 결격 사유가 해당되시는지 안 되시는지에 대한 중복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 서면 평가, 발표 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발표 평가 때는 서면 평가까지는 신청한 기업을 연락을 드릴 일이 없지만 발표 평가 때는 총괄 책임자께서 와서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5월 첫 주차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를 통과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연락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에 부트캠프라는 것과 선도기업 매칭을 하게 되는데 부트캠프는 올해 같이 하는 기업이 정해지게 되면 잘 알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진출 전략 그리고 사스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시간을 저희가 이제 길지는 않게 좀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보 과제하시면서 사업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부트캠프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던 선도기업과 올해 뽑힌 지원 과제가 서로 간에 매칭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매칭을 하는 방법은 서로 간에 우선 계획 공유를 하고요. 선도기업은 올해 우리랑 매칭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 그 지원 과제 쪽에서는 올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제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그 후에 서로 간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선도기업은 선호하는 지원 과제의 우선순위를 1, 2, 3등을 매기고 또 반대로 지원 과제에서는 우리는 선도기업 여기가 좋아 1, 2, 3 매기면 저희가 중간에서 가장 상호 간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끼리 매칭을 해서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짝이 서로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올해 뽑힌 사스 기업이 과제 협약 체결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멘토링 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스 기업이 뽑히게 되면 지원을 해드릴 주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선도 기업이 1번일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글로벌 진출 멘토단을 지금 풀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개발이나 사업화 지원을 하시다 보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약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해외 전문가가 없다라든지 개발이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니션이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멘토를 매칭을 해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담 멘토를 매칭을 해드리면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멘토단의 멘토링을 지원을 받으셔서 해결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7월하고 10월은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올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시는지 진도 점검을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12월에는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 포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의 지원, 선도 기업과 멘토단이 사스 기업을 지원을 하지만 GSIP 사업의 가장 그 핵심이 되고 또 주체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은 사스 기업입니다. 중소도 되고 중견도 되겠지만 사스 기업이 주도로 글로벌 사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 기업은 먼저 뽑혀서 대기를 하는데 올해 사스 기업이 수행 계획서를 쓰실 때 올해 선도 기업은 어딜까가 궁금하실 거예요. 분명히 쓰시다 보면 작년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가 아이아스파스를 뭘 쓸지를 고민을 하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 기업의 공고 기간을 반으로 줄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도 기업이 접수가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선정 작업이 끝나게 되면 올해 선도 기업은 여기입니다라는 내용과 각 선도 기업별로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입니다라는 거를 3월 27일 월요일 날 저희 나이파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요거를 참고하셔서 수행 계획서를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도 기업 모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끝나고요. 2주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로 먼저 끝나고 시스템이 아니라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결국 이제 올해 국내 사스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클라우드 기업을 모집을 하는 거고요. 수행 기간은 사스 기업과 동일합니다. 수행 내용은 올해 GSIP 지원 과제, 국내 사스 기업의 GSIP 지원 과제를 지원을 하는 것이 수행 내용입니다. 선정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지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나를 보게 되는 거고요. 한번 수행을 했던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사스 기업으로부터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어떠한가 또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후에도 사실 중요하시잖아요. 사스 기업 입장에서는 그 후에도 지원이 계속 돼야 되는데 뭐 끊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선도 기업이 지원 계획서를 쓸 때에는 수행 기간 이후 그러니까 올해 11월 30일 이후에 있던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저희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사스 기업에도 공유가 되고요. 예, 3월 달에 선정이 완료가 되고 5월 달에 매칭을 하고 이후에 이제 수행 지원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8월에 선도기업 중도 변경 그러니까 5월 달에 매칭을 해서 6월부터 같이 해봤더니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 번은 중도 변경수 조사를 합니다. 상호 간에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선도 기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있습니다. 12월에 평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 기업에게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무상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 이 정도 캐파까지는 우리랑 매칭되는 개발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 몫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사스 기업은 이거 기본 서비스만 무상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우리는 과제 수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서비스도 쓰시겠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스 기업이 만약에 유상 서비스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 비용은 저희 사업비로 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본 서비스만 쓸지 추가 서비스를 같이 쓸지에 대한 선택은 사스 기업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16년부터 쭉 사업을 해오면서 한 23개국 정도에 저희가 진출을 했더라고요. 금액으로 하면 한 450억 정도가 GSIP 과제를 통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 한 350억 정도가 되는데 뭐 ROI 100% 이상 나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장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여러 번 잔소리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GSIP 사업은 앞서 이제 유망 사스 개발 육성 지원도 발표를 해드렸지만 GSIP 사업은 우리가 GSIP에 맞을까 유망 사스에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CSP를 써서 우리가 해외 진출하겠다고 하시면 GSIP가 맞습니다. 뭐 사스라는 거는 다 오늘 발표한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사스 글로벌이라는 워딩에 집중하시겠다. 올해는 해외로 진출하겠다. 내수 시장에서 해외로 가시겠다라고 하면 GSIP 사업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선정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저도 평가위원에게 올해 평가의 방향을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작년 대비 올해 새롭게 바뀌는 거는 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다음 글로벌 진출에 관한 그런 비용들도 산정이 원래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는 더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전담 멘토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릴 전담 멘토제를 시행을 한다. 그리고 선도기업을 저희가 나중에 연말에 평가를 할 때 선도기업을 평가는 그동안 만족도 조사로만 평가를 해왔었는데 만족도 조사 외에 매칭된 과제도 12월에 평가를 받으니 매칭된 그 사스 기업의 성과를 연계해서 선도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선도기업에게 좀 더 지원에 대한 그 의무를 조금 더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로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수치들이 있으십니다. 그 매출 금액이나 일자리 창출 규모 이런 것들을 숫자로 수행 계획서로 쓰실 때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곳은 한번 숫자가 제시가 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치로 선정을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잡으실 수는 있겠으나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면 선정이 돼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치로 잡으시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요 두 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매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신청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종수가 부침 종수가 9가지가 되니까 꽤 많고요. 하나씩 잘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신청하시고 하나라도 없으면 그중에서 단 하나라도 없으면 사전 지원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지원 제외가 되면 선정 평가까지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시스템으로 받기 때문에 1초만 늦어도 신청이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접속이 느려져서 메일로 시간 내에 보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구제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유 가지시고 하루 전에는 완료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안내서 저희 지원 과제 신청하실 거면 지원 과제 안내서, 선도기업 신청하시면 선도기업 안내서, 공고문도 되게 요약본이기 때문에 사업 안내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를 보시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제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